저는 올해 72세, 이름은 김정배입니다. 아내 박순희와 함께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습니다. 33년간 중소기업 회계과장으로 일했고 지금은 국민연금 11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충분합니다. 텃밭을 가꾸고 동네 노인대학에서 수채화를 배우며 아내는 손뜨개를 하고 저는 목공 공방에서 작은 가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볼품없는 생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런 일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첫 3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과 지금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야기해 볼게요. 서울 응암동에서 33년을 살다가 5년 전에 양평으로 이사 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평생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아내와 저는 두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딸은 약사로 일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자신의 가정이 있고 우리 노부부는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당시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과 합쳐 3억 정도 있었죠. 서울 응암동 32평 아파트를 5억에 팔고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을 2억 5천에 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노후를 위해 적금과 주식에 분산 투자했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협심증이었고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의료비로 2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했죠. 1억 넘게 투자했던 주식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은 줄고 있고 건강은 나빠지고 밤마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행복한 노후 설계라는 특강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지금의 생활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쉽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먼저 욕심을 버렸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했죠. 젊은 시절에는 소유와 성취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건강과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렸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200평 땅에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도 아프고 손에 물집도 잡혔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이제는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오이 등 거의 모든 채소를 직접 기릅니다. 계절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평소 손재주가 좋아 손뜨개를 배웠고 저는 목공에 관심이 있어 동네 목공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작은 선반이나 의자 같은 가구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가 함께 텃밭에 나가 일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동네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110만 원에 간간히 주식 배당금이 조금 들어오고 또 자녀들이 용돈도 주니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가끔은 텃밭에서 나온 채소를 팔기도 해요. 동네 작은 장터가 있는데 거기서 주말마다 직접 기른 채소를 팔면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벌 때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책도 사고 여행 자금도 모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일상을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아침 5시 30분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젊었을 때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 지금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아내는 보통 6시쯤 일어나죠. 저는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아내가 일어나면 함께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보통은 밥과 국 그리고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반찬 2-3가지로 식사를 합니다. 밥 먹으면서 오늘 할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상추를 좀 따야겠어요. 이제 많이 자랐더라고. 그래요? 나는 오이 지지대를 좀 고쳐야겠어.
비가 와서 좀 기울어졌더라고.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계획합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텃밭으로 나갑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텃밭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땀을 흘리며 작물을 돌보는 동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텃밭 일은 보통 9시까지 하고 그 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동네 노인대학에서 수채화를 배웁니다. 처음에는 붓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 동네 풍경을 그럴듯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동네 목공방에 갑니다. 처음에는 망치질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작은 의자나 선반 같은 가구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첫 손녀가 태어났을 때 직접 만든 작은 요람을 선물했을 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좋아했고 손녀도 그 요람에서 편안하게 잘 자더라고요. 아내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손뜨개 교실에 다닙니다. 목요일에는 합창단 활동을 하고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동네 행사에도 초대받아 공연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항상 점심시간에 집에서 만납니다. 보통은 아침에 함께 준비해둔 반찬으로 간단히 점심을 먹고 1시간 정도 낮잠을 잡니다. 오후에는 또 각자의 취미 활동을 하거나 함께 동네를 산책하기도 합니다. 양평의 숲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기도 하고 노인복지관에 가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기도 합니다. 월 2번 정도는 요양원에 봉사를 갑니다. 우리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돕는 일은 뿌듯함을 줍니다. 제가 기른 채소를 가져가기도 하고 아내가 손뜨개로 만든 목도리나 모자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봉사를 통해 오히려 저희가 더 큰 행복을 얻는 것 같아요. 저녁은 보통 6시쯤 먹습니다. 아침, 점심보다 더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샐러드나 죽 같은 걸 자주 먹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가끔은 동네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가끔은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9시쯤이면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이런 일상이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과거에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지금은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정서적인 어려움도 컸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갑자기 사회적 역할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특히 집에서 자주 마주치게 된 아내와의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각자 바빠서 하루에 몇 시간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사소한 것들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TV 소리를 크게 틀어요? 왜 항상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말다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정말 심하게 다퉜던 적이 있어요. 제가 퇴직 후 우울감 때문인지 짜증을 자주 냈고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회사 다닐 때는 늘 바쁘다고 집안일 신경도 안 썼으면서 이제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서로 상처받고 이틀 동안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TV에서 실버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거기서 상담사가 한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노년의 부부는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텃밭 가꾸기였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함께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관계도 다시 싹을 틔웠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양평으로 이사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거기서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가까이 사셔야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잖아요. 이런 걱정의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신 매주 영상통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의료시설이 멀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에는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양평에서는 큰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지만 점차 동네 의원과도 친해지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세우다 보니 그런 불안감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서울에 비해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양평에서는 같은 금액으로도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니 식비가 많이 절약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재미있는 절약 방법도 찾았습니다. 아내가 손뜨개로 만든 소품을 동네 장터에서 팔기도 하고 제가 만든 목공 예품도 가끔 판매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취미활동으로 용돈도 벌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의 작품이 필요하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점일 겁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저녁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발견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었다고 할까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일상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건강 문제로 걱정되는 날도 있고 자녀들이 보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서울까지 오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는 서울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생활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동네에 있는 다른 노부부들도 우리처럼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함께 취미활동을 하는 모임도 생겼습니다. 서로 수확한 채소를 나눠 먹기도 하고 각자의 솜씨를 뽐내는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이렇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 동네에서 작은 수확제가 열렸는데 우리 부부가 텃밭에서 기른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줄기볶음과 고구마전을 가져갔어요. 사람들이 정말 맛있다고 했고 레시피를 물어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내가 어릴 적 시골에서 배운 방법대로 만든 것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동네 어르신들의 합창 공연이 있었는데 아내도 그 합창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가을의 노래가 가을 하늘에 울려 퍼질 때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부부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정배 씨, 순희 씨 두 분이 텃밭 농사를 참 잘 지으시더라고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실버농장 강사로 일해보지 않으세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두 분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제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작년부터 한 달에 2번 마을 실버농장에서 초보 농부들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르칠 때마다 5만 원의 강사료를 받으니 월 1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수확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우리의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보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은퇴한 노부부가 아니라 마을의 텃밭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우리에게 텃밭 조언을 구하러 오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텃밭을 구경하러 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느낄 때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통해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퇴직 후 가장 두려웠던 것 중 하나가 사회에서 잊혀진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가끔은 지금의 생활이 직장 생활보다 더 바쁘고 충실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바쁨이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이라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활동들이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활동을 줄이면 금방 기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부는 오히려 퇴직 전보다 더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일하고 취미활동을 위해 이곳저곳 다니고 마을 활동에도 참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덕분에 저의 혈압도 안정되고 아내의 당뇨 수치도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두 분처럼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드물어요. 약보다 좋은 건 역시 활동적인 생활이네요. 사실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자녀들이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놀라워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던 아들과 딸이 명절에 놀러 왔다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서울에 계실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어머니 이렇게 많은 채소를 직접 기르시다니 대단하세요. 자녀들은 우리가 만든 반찬과 채소를 서울로 가져가기도 하고 가끔은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자연을 체험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고추를 따고 토마토를 수확하는 경험은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겠죠. 지난번에는 손자가 학교 자연 관찰 숙제로 우리 텃밭을 소개하는 발표를 했다고 해요.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했다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은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기쁩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젊은 시절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퇴직 직후에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그리고 정서적 혼란을 겪지 않았다면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 됩니다. 특히 봄이 오면 텃밭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작년에 심은 마늘과 양파가 쑥쑥 자라고 새로 심은 상추와 시금치도 싹을 틔웁니다.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고 작은 모종들을 심을 때면 우리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특히 재미있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된장 담그기 모임이 생겼는데 우리 부부도 참여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 맛이 그리워 시작했는데 직접 만든 된장은 정말 맛이 다르더라고요.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에 담가 장독대에 보관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특히 메주를 만들 때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작업하니 더 신이 났어요. 옛날 농촌에서 품앗이 하던 모습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한 달 전에 담근 된장이 이제 막 숙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구수한 향기가 집 주변에 퍼질 때면 어릴 적 고향 집이 생각납니다. 특히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는 정말 일품입니다.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는 서울 어느 비싼 식당 음식보다 맛있어요. 가끔 자녀들이 놀러 왔을 때 이 된장찌개를 먹으면 항상 더 달라고 할 정도니까요. 된장을 담그면서 알게 된 이웃 할머니가 저희에게 다른 장류도 가르쳐 주셨어요. 고추장과 청국장 만드는 법도 배웠는데 특히 청국장은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85세인데도 정정하셔서 그 비결이 뭔지 물었더니 평생 직접 담근 청국장을 드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도전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강해서 좀 망설였는데 막상 먹어보니 구수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청국장에 들어있는 효소가 소화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청국장을 끓여 먹습니다. 청국장을 처음 만들 때는 정말 서툴렀어요. 콩을 충분히 삶지 않아서 잘 발효가 안 된다거나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맛이 이상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웃 할머니의 조언을 따라 몇 번 시도하다 보니 이제는 꽤 맛있는 청국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국장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인생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콩을 충분히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기다려야 하니까요.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되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하죠. 청국장뿐만 아니라 텃밭의 모든 작물들이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아주는 정성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노년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빠른 성과와 결과를 중요시했지만 이제는 과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생명을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설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식물들을 보면 마치 내 자식을 보는 것처럼 뿌듯하고 기쁩니다. 이런 기쁨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처음 시골로 이사 올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의료시설은 충분한지, 문화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걱정들은 대부분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우리의 노후 자금은 제한적입니다. 국민연금 110만 원과 간간히 들어오는 배당금, 그리고 텃밭과 부업으로 버는 소소한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의 액수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는 500만 원을 써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소비를 줄이고 생산하는 삶을 살다 보니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의 대부분은 텃밭에서 나오고 된장, 고추장, 청국장도 직접 만들어 먹으니 식비가 많이 절약됩니다. 취미활동도 대부분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지출도 줄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이웃과 나누는 정, 그리고 소소한 취미활동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퇴직 후 3년간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아내와 저는 서로에게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다 보니 깊은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나올 때면 새삼 놀라곤 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노년의 동반자로서 더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비록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삶도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우리 부부의 작은 꿈 중 하나는 내년에 제주도로 일주일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월 5만 원씩 여행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또 다른 꿈은 3살 된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구체적인 꿈들이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무기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그 무기력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텃밭을 가꾸고 취미활동을 하고 이웃과 교류하면서 그런 무기력함을 이겨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저희를 초청해 아이들에게 텃밭 가꾸기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작은 씨앗을 심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보람찼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 깊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제약은 있습니다.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기억력도 조금씩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일하고 때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감사기도입니다. 또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주고 크고 작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가끔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놀러 오면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정배야, 너희는 정말 복 받았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니. 그럴 때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복이 아니라 선택이야. 우리가 선택한 삶이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퇴직 후의 삶을 인생 2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2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작품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규칙, 다른 목표, 다른 리듬을 가진 새로운 삶이죠.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하는 삶입니다. 누군가의 지시나 사회적 압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노년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와 지혜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리고 그 행복은 결코 많은 돈이나 화려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기쁨과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 11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먹고 직접 담근 장으로 음식을 해먹고 손으로 만든 작품들로 집을 꾸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은 행복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삶이 맞는 것은 아닐 겁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자녀들과 가까이 살며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행복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행복의 형태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박한 전원 생활이 맞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와 함께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직접 기른 작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웃들과 작은 정을 나누고 마을의 일원으로서 작은 역할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노년이 완성되어 갑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찬 노년의 삶이죠. 여러분도 언젠가 맞이할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무엇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은 항상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저는 이 소박한 시골 생활 속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일상의 기쁨이라는 가장 귀한 부를 얻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런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